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불안해질까입니다. 이 책은 2026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어웨이크, 저자는 데이비드 A. 클라크, 번역은 공주민님입니다. 불안은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니다. 생각 습관의 결과일 뿐. 후회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당신을 위한 불안 심리학의 결정판. 이 책은 현대판 프로이트로 불리는 임상 심리학계의 거자 데이비드 A. 클라크 신작입니다. 현대판 프로이트의 의자에 앉아 불안을 마주한 12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끝없이 상상하며 잠을 설치고 이미 끝난 대화를 되짚으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 불안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을 예민한 성격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 책은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뇌가 위협을 잘못 해석하며 형성된 생각의 습관이라고 그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저자 데이비드 A. 클라크는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T. 백과 함께 불안 심리치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을 12가지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입니다. 예기불안, 재앙화 사고, 재확인 추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사후 반초 등 현대인이 흔히 겪는 불안 패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자는 자신의 불안을 막연한 감정이 아닌 이해 가능한 심리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제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늘 저의 성격 문제이거나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결함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책은 그 믿음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못 학습된 생각의 습관이자 과하게 울리는 경보기일 뿐이라는 설명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불안해질까라는 질문이 더 이상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도구를 건네준다는 점입니다. 예측 일기를 쓰고 책임을 나누어 보고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견디는 연습을 하라는 제안들은 단순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불안을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불안 때문에 자신을 미워해왔던 사람, 후회와 걱정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분명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후회와 걱정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되찾는 불안 심리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후회와 걱정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되찾는 불안 심리학. 생각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온 21세기 임상심리학계의 프로이트, 인지행동 치료의 대가 데이비드 A. 클라크의 불안 극복 프로젝트. 심호흡하기, 속도를 늦추기,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심리치료제다. 자신감 넘치고 행복했던 예전의 나는 영영 사라진 걸까? 현대판 프로이트의 의자에 앉아 불안을 마주한 12명의 이야기.
결국 기분을 다스리고 나에게 다정해지는 연습에 관하여. 클라크 박사를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 자신감 넘치고 야무지게 일상을 계획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각자의 기질이나 성향이 어떻든 우리는 불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사소한 일을 할 때조차 생각이 너무 많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며 밤마다 했던 말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한다며 이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불안을 향해 흐르는 생각과 감정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은 곧 인생의 태도다. 미리 걱정하느라 지칠 때 불안과 마주하는 연습. 타인에게 확인을 구하지 않아도 홀로 평온해지는 법. 도망치고 싶을 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 전부 내 탓이라고 느껴질 때 죄책감 버리기 연습. 지난 일을 떨쳐낼 수 없을 때 생각을 내려놓는 법. 통제력을 잃는 게 걱정될 때 한계를 실험해보기. 무기력해질 때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는 연습.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을 때 가짜 감정을 모른 척하기. 1장. 미리 걱정 아니라 지치지 않는 연습. 얘기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 길들이기. 얘기 불안. 두려움, 불안, 공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험이나 상황, 환경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나는 염려, 걱정 또는 공포의 감정.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야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덜컥 겁이 났던 적이 있는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떠올려보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면접을 보거나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파티에 가거나 안전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혼자 여행한 일일 수도 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비행기 타는 것을 유독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타기 몇 주 전부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수 있다.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매우 예민해진다. 이처럼 두렵거나 괴로운 상황에 맞서기 전에 경험하는 불안을 예기 불안이라고 부른다. 이 예기 불안은 불안 사이클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당신이 파티 행사에 가야 하는데 심지어 낯선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 행사에서 과연 얼마나 초조할까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행사를 떠올릴 때마다 불안감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다 불안이 극도로 강렬해지며 행사에 가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저버릴 수 있다. 예기 불안으로 시작된 불안 사이클은 삶을 제약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기 불안이 회피를 낳는 경로. 오늘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파티에서 얼마나 불안할지 걱정된다. 불안이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결국 파티에 가지 않기로 한다. 내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상되는 불안이 실제로 그 일을 겪을 때 느끼는 불안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하곤 했다. 즉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생각할 때 더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다. 제시카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 심각한 예기 불안이 있었던 그녀는 무언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홀로 서기가 두려운 제시카의 이야기. 제시카에게 불안이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대학 입학을 앞둔 시기였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경험이겠지만 본래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이었던 제시카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의 불안은 먼 도시에 있는 명문 미술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입학 허가서 내용을 부모님에게 읽어드리면서 급성 불안 발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입학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몹시 빨리 뛰었고 손이 떨리며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다.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입학 허가서를 끝까지 읽으려고 애를 썼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고 있었다. 제시카는 잠깐 현실감이 없어지면서 이 순간이 어쩐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학 허가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그러므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제시카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걷어찬다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군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러나 제시카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이랬다. 소원을 신중히 빌어야 했어. 난 절대 할 수 없어. 혼자 떠난다니 너무 무서워. 제시카는 강렬한 얘기 불안을 5개월째 겪고 있었다. 거의 매 시간 그녀는 대학 생활이 어떨지만 생각했다.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대학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끔찍한 일만 상상되었다. 그녀는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 극심한 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첫 주부터 극심한 향수병에 걸릴 거란 생각도 했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악몽처럼 느껴졌다. 항상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이상한 아이로 알려져서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릴 것 같았다. 대학생활의 첫 주를 상상할 때 위협과 실패와 불행만을 떠올리는 제시카의 성향은 그녀의 얘기 불안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시카는 지금껏 자신을 정서적으로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불안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쉽게 겁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며 대학에 적응하고 심지어 잘 지낸다는 것을 제시카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수업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민망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면증으로 지쳐 나가 떨어져 감기나 독감 혹은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겐 너무 벅찬 일이야. 결국 제시카는 대학을 위해 집을 떠날지 아니면 집에 머물며 인근의 전문대학에 다닐지 고민에 빠졌다. 진로의 관점에서 볼 때 합격한 학교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동시에 그 결정을 평생 후회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이런 내적 갈등은 얘기 불안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난 첫 달을 견딜 방법과 계획을 세우며 다소 적극적인 전략도 시도했다. 부모님과 대책 모의도 해봤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았다. 제시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기를 보내리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솔루션을 찾아봐도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사귀거나 아이를 갖거나 은퇴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이 삶에 큰 변화가 생길 때 당신도 강렬한 얘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일상에서 매일 얘기 불안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붐비는 곳이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낯선 길을 운전할 때, 약속에 가야 할 때,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처럼 일상 곳곳에서도 얘기 불안이 찾아온다. 하지만 문제가 크든 작든 얘기 불안은 그저 예상일 뿐이다.
제시카의 불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생각 습관이 얘기 불안을 일으키고 있었다. 만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얘기 불안이 닥쳤을 때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면 해로운 예상에 제동을 거는 법. 나와 상담을 지속하면서 제시카는 대학 입학 몇 달 전부터 느꼈던 얘기 불안이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대학 생활의 첫 몇 주를 상상한 방식 때문에 실제 경험도 하기 전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마다 불안한 상상이 또 다른 불안한 상상을 낳으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뿐이었다. 심각한 얘기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시카는 가장 두려운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신입생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고려한 후 제시카는 자신의 얘기 불안이 주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다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녀의 모든 노력은 이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두려움을 기술하기. 나는 제시카가 얘기 불안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제시카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사람이 날 무시할 거야. 내가 방에 들어가면 다른 여자애들이 날 희끌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대겠지. 나는 혼자 앉아 말할 상대도 없이 불편한 기분을 느낀 채로 우두커니 있어야 할 거야. 대화에 끼려고 하면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하겠지.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릴 거고 모두가 내 불안을 알아채고 쟤는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거야. 너무 창피해. 나는 절망한 채 내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그러다가 참을 새도 없이 울음이 터지겠지. 하지만 방 안에서조차 룸메이트 때문에 편하게 울 수가 없어. 마음껏 울려며 캠퍼스의 외딴곳까지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또한 불안감이 더 심해졌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작성해봤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불안하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안은 거머리처럼 날 따라다닐 거야.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할 거야. 미술 과목에는 조별 작업이 많으니까 더더욱. 캠퍼스 밖으로 도망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다 공황 발작이라도 일어난다면? 정말 두려워. 다음날이 걱정돼서 잠도 못 잘 거야. 그러다 지쳐서 신경쇠약이라도 걸려버리면? 내 상태론 이런 긴장을 결코 견딜 수 없어. 결국 첫 달을 채우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최고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다음 단계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먼저 제시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본 것이다. 내가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어. 모두가 친절하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 신입생들마다 자기네 그룹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고 정말 많은 파티에 나를 초대했어. 룸메이트는 나처럼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어서 우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금방 친해졌지. 첫 주에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그 후로는 대체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대학 생활이 이렇게 멋질 줄이야.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제시카는 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순수한 환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전에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없다고 믿기에는 어려움을 느꼈다. 독자들은 눈치챘겠지만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은 대체로 최악과 최선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이제 제시카는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 사이에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할 때였다. 처음 몇 주는 꽤 힘들겠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불안감이 클 테고 공황 발작도 한두 번 경험할지도 몰라.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해. 하지만 불안감이 들쑥날쑥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질 거야. 수백 명의 신입생 중에는 나처럼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런 친구를 한두 명은 사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겠지. 시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파티 광들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점차 내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거야. 최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집중하기. 이제 다 쓴 시나리오를 검토할 단계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나 근거를 나열해보고 또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나 근거를 나열해보는 것이다. 제시카는 얘기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일어나기 쉽지 않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계속 생각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이제 그녀는 의식적으로 반추의 패턴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결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며 다음 단계를 실천하면서 점차 얘기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불안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신호라는 사실을 이 책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면서 삶은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